맞춤형 치료를 위해선 꼭 필요하다. 궁금한 혈관 나이를 알아보는 동맥 탄력성 검사. 네,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당뇨가 위험한 이유도 혈관 합병증 때문에 뭐 죽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손쉽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면서요. 네네. 요즘 아주 다코네 온갖 기계가 다 나와요. 그러게요. 네. 이게 뭔가요? 혈관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동맥 경화증이잖아요. 이제 동맥이 경화가 돼가지고 신축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동맥은 이 신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관의 신축성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혈관 나이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당뇨병 환자가 이게 하지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지랑 하지혈관을 이 혈압차를 비교를 해서 아주 예민하게 하지혈관의 폐쇄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국민 질문 또 들어가야죠. 예. 검사비 얼마입니까? 검사비는 5만 원 정도. 네. 이거 몸된 거예요? 안 됩니다. 네. 초음파나 이런 장비들은 아직 그려보면 안 돼서. 네. 네, 어떻게 합니까? 오경수 씨가 이제 받으실 텐데. 네, 머리 저쪽으로 하시고. 네. 전극은 손목에만 달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저 가슴에 있는 전극이랑 해가지고 심장 주기랑 이제 맞춰. 야, 신기하네. 네, 스타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이 팔다리에 커프가 막 조이는 거죠. 네, 사람 네. 되듯이. 네, 그렇죠. 경수 씨, 어디가 좀 느낌이 옵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오경수 씨 자는 것 같아. 저렇게 해서 나이가 나오면 네. 뭐 어떤 약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요. 자기 나이보다 훨씬 그 경화도가 높고, 예. 이제 그러면은 혈액 순환제 같은 거라든가, 예. 또 필요하면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고, 또 혈관이 좀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하지혈관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 이제 찾기도 하고, 또 너무 안 좋으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경동맥이나 뇌혈류도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야죠. 네. 이 동맥이라는 게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화로 푸석푸석해지면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렇게 뭐 잘 터지고 막 이렇게 네,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자, 드디어 오경수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왼쪽, 오른쪽 혈관들이 다 40에서 44세, 40대 초반으로 이야. 제 나이 때 잘 나오셨고, 또 아니, 젊어요! 네. 또 상지, 하지, 혈압, 그 혈압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0.9, 뭐 1.0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면 안 좋은데 다 1.2, 1.18로 잘 나오셔가지고 하지 혈관에 막힌 데도 없고 혈관도 아주 제 나이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46이거든요, 이분의 원래 나이가. 그러니까 서너 살 더 낮게 나왔네요. 40에서 44 구간이니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뇨 환자도 운동으로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성진이 추천하는 당뇨의 효과적인 운동법. 주목하세요. 우리 박성진 선생님, 당뇨 환자에게 좋은 운동이라 뭔가요?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남성 같은 경우는 8.3%, 여성의 경우에는 9.6% 증가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벅지 근육뿐만 아니라 전신 근육 그리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근력량을 늘려놓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저질이 좀 용이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TV를 보시면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당뇨 환자들에게 권하는 동작, 운동이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 채로 약 3초에 걸쳐서 내려가고 3초에 걸쳐서 올라가고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 되고
저 운동의 목적은 몸통의 안정성과 어깨와 팔의 근력 강화를 동시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김한석 씨 되게 잘하시네요. 저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경수 씨도 한번 3초에 걸쳐서 내려가시고요. 3초에 걸쳐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빨리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어허. 네, 그다음 운동은 양쪽 손바닥과 양쪽 무릎을 지지한 채로 내발기기 자세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앞쪽 손을 앞으로 쭉 내밉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왼발을 뒤로 뻗습니다. 뻗어서 약 6초간 정도 정지를 하면서 뻗고 있는 팔과 다리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운동이 당뇨 환자들에게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고 하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요령은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리드미컬리 올리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올리시고요. 이것도 천천히 3초에 걸쳐서 올라갔다가 3초에 걸쳐서 내려오시고. 그 힘하고 달라요. 오경수 씨 여기 자, 우리 박성진 선생님 모셨는데 비장의 무기를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무슨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시겠다는데 당뇨 환자나 가족분들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그게?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탄력 밴드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십견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뒤에서 잡아주신 분 또는 이걸 기둥에 걸치고 할 때 제가 잡은 손과 동일한 높이를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90도 구부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 내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1초에서 2초간 정점에서 머무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가게 됩니다. 뒤로. 내가 밖으로 올라가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팔을 벌려서 하시면 됩니다. 또 천천히 오시고. 그러니까 어깨 관절의 모든 방향으로 다 이렇게 네. 힘을 주고. 그게 6방향이라고 합니다. 6방향만 다 되신다면 오십견이 오더라 하더라도 초기에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로 운동을 꾸준히 잘 하시면은 크게 고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당뇨 환자가 오십견과 같은 관절 질환에 걸릴 확률이 서너 배 이상 훨씬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으로 봤을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당뇨 환자에게는 유산소 운동이 더 중요하죠. 훨씬 더 빨리 혈당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평소에 이런 근력 운동을 해두면 근육량이 늘어나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강의를 들을 때도 그 근육에서 끊임없이 혈당을 잘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혈당이 혈관을 공격해서 혈관에 염증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같이 하시면 좋고요. 정말 두 개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건 걷는 것이 훨씬 더 당뇨 환자에게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하기에는 좋은 운동이에요.